서울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시스템 원데이 할 때 지금 역대 최고로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이제 A필드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회원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작년 매출을 4월 말까지 저희가 작년 매출을 거의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속에서 지금 제 하이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이 예전부터 이렇게 성장이 빨랐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와 고사님, 배동 사장님, 그 다음에 초기에 뭐 가기 사장님, 뭐 양주원 사장님, 뭐 윤규미 사장님, 유유 사장님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때는 속도가 굉장히 더뎠어요. 더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갑갑한 사업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들이 아마 이 시스템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부터 계속 이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방향성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입문하신 분들도 이 시스템에 대한 비전들을 좀 느끼고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다단계 벽부터 먼저 거물어 내셔야 돼요. 지금 벌써 다단계라고 하니까 심장이 벌써 덜컥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다단계 벽부터 먼저 거물어 내셔야 됩니다. 사람들 전화하다가 보면은 야 그거 다단계제 이 말 한마디에 본인이 놀래가지고 전화기 끊어버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가 야 이거 다단계네 이 말에 본인이 얼굴 벌개져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 끄집어내고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다단계 벽부터 먼저 거물어 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이 비전이고 이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끌어 나가야 되죠. 사업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신감은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 스스로 이걸 무너뜨려 내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예요. 이 부분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이 시스템이라는 건 이 나를 세뇌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라는 건 나를 지켜주는 거고 내 조직을 지켜주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감히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Self, yourself, time, energy, the money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우리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절약시켜주는 것이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A필드 타이밍은 우리 사장님께서 1년이 지나고 지금 2년차의 정보를 받으셨죠.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되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 이 정보를 받으셨는데 지금 여기서 사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방향성을 맞춰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의 코드는 뭡니까? 이해입니다. 이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지금 데이터 보면 회원수가 800만 명 돼 있죠. 이 800만 명 중에서 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작으냐? 이 시스템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고 건너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다 이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 2년씩 걸리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본인이 부딪히면서 경험하시지 마시고 그냥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여기에 방향성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비자를 구축하고 사업자를 구축하는 일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소비자죠. 소비자입니다. 혼자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소비자예요. 그런데 혼자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면 소비자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 사업자 네트워크가 확산되면 소비자 네트워크가 확산되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를 건드려야 됩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지금 A필드 타이밍은 이 타이밍이죠. 지금은 사업자가 7, 소비자가 3입니다. 지금 A필드는 사업자, 소비자 마케팅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립니다. 소비자에. 그래서 본인들이 막 제품 하나하나 전달하고 판매하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지금 A필드 타이밍은 사업자 마케팅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여기에 많이 두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판매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판매하셔야 돼요. 제품 가방도 들고 다니셔야 되죠. 이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 사업자분들도 제품 가방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품도 보여주셔야 되고 제품 판매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비자들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단계에. 지금 내가 판매를 통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겠다. 100만 원, 200만 원만 벌고 보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A필드 타이밍은 부자가 될 수 있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사업자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것이 뭐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죠.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제품을 전달했어요. 그럼 이분이 제품을 써봤겠죠. 그럼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센터로 연결을 해야 되죠. 내가 가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분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사업 설명회로 연결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가슴이 듭니다. 여기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이 사업 설명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 늘 새로운 분을 늘 데리고 오세요. 사업 설명회 있을 때. 근데 사업 설명회가 있을 때 늘 새로운 분을 데리고 오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분이. 근데 사업 설명회에 모시고 올 때 왔던 사람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제대로 이게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설명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복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보 사업자분들이 딱 실수하는 게 뭐냐? 스폰서가 항상 와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스폰서가 늘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 알잖아요. 한 번 들어봤으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들었던 거 왜 자꾸 또 듣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 설명을 여러 번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들었던 거 왜 자꾸 듣냐고. 내 사업한다니까. 사업할 거라고.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박 2일 갔다 와가지고 다음 달에 또 가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갔다 왔는데. 지난달에 갔다 왔잖아. 이번에는 뭐 다른 거 하는 거냐고. 시간표 한번 보내보라고. 에이, 지난달에는 똑같네.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다 안 돼요. 들어보지도 않고.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배움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잖아요. 비즈니스와 리더십은 이 배움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다 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빨주노초 파란보죠. 빨간색을 넘어간 거는 뭐라고 합니까? 적외선이죠.
보라색을 넘어간 건 뭡니까? 자외선 맞습니까? 적외선,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 눈에 보이는 건 빨주노초, 파란보 요 범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 많은 주파수들이 있죠. 라디오의 주파수를 딱 맞추면 그때야 소리가 들리죠. 여기에는 정말 많은 주파수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어, 일본어, 다양한 언어들이 지금 막 흘러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보이고 듣는 거는 진짜 이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배움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업 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스폰서가 하나하나 도와주죠. 근데 나중에 되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많이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한 사람을 앉혀놓고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판매가 아니라 나를 판매하는 거고 나를 사람들 앞에 세워야 되는 비즈니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 설명회가 들리죠. 자, 파트너 많이 나오기 전에 실수 많이 하십시오. 파트너들 많이 나오기 전에 실수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내가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듣는다 생각하면은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들어와요.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사업 설명회를 듣잖아요. 강사의 제스처, 눈빛 이런 게 다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생각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들어야 될 이유가 없고 이 속에 있으면 그냥 잠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 사업 설명회는 내가 한다 생각하고 모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복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업 설명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이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업 설명회를 중심으로 모아 나가시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뭐 부산뿐만 아니라 뭐 대전, 서울, 그 다음에 뭐 광주, 뭐 제주도까지 각 지역의 원데이 세미나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정보 주신 분들 중에서 좀 적극적인 예스가 나온 분들 있죠. 소극적인 예스 말고 좀 적극적인 예스가 나오신 분들은 기다리는 교육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분을 데리고 교육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초기 사업자분들이 딱 나왔을 때 이분이 어떤 비전을 보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이 사람이 사업 진행이 6개월, 1년이 좌지우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적극적인 예스가 나오신 분들은 교육을 찾아 나서야 돼요. 내가 어떤 지역에 스폰서가 오는 교육을 기다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지금 각 지역의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 분들이 나왔다. 좀 적극적인 예스가 나왔어요. 그럼 다음 주에 대구 원데이 세미나 있죠? 부산 대구 뭔데? 진해 대구 뭔데? 그러면 다음에 부산에 있을 때, 진해에 있을 때 이분 강의 듣게 하지.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은 점점 늦어집니다. 편하게 사업해가지고 절대 소식 안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예스가 나오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구로 가야죠. 그렇죠. 대구로 가서 지금 대구에 이번 다음 주에 강의가 누가 합니까? 이광석 사장님하고 엄성진 탑리더님 강의 맞죠? 그러면 그분의 강의를 듣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리를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리를. 지금은 탑리더님부터 해서 상위 리더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빨리빨리 따라 붙어야 돼요. 초기 때는 우리 탑리더님께서 센터에 강의를 했죠. 센터에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강의가 다 빠졌죠. 지금 원데이 세미나만 하죠. 그럼 눈치를 빨리 채야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원데이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겠죠. 지금 초기에 리더들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 사장님께서 빨리빨리 따라 붙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앉혀놓고 이 사람의 일을 내가 막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대전 바이오니아에서 세미나가 있었죠. 갔다 오신 분들 막 보니까 카톡방에 막 굉장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막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우리 사업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잘하는 분이냐? 내 차에 아니면 봉고차에 파트너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거기에 실어 날아서
그 분위기, 열기 이런 것들을 가슴 떨림을 같이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장소에 가서 그 분위기를 같이 느끼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거리를 따지시지 마시고 원데이 세미나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만나시는 분들은, 특히 지금 사파이 이상 리더사님들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전국의 내 파트너들을 다 만들겠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김해에 딱 머물러 있어요. 김해에만 내 라인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범위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확장이. 그래서 스폰서가 움직이는 스케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내 파트너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인맥이 있다. 그러면 대전 원데이 활용해야 되겠죠. 내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내일 뭐 구미에 간다. 그러면 구미에 또 따라 붙어야 되겠죠. 파트너의 이 명단들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전국에 내 파트너를 다 만들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센터에 보면은 2시, 7시 사업 설명회가 다 돌아가죠. 내가 김해 한 곳에만 2시, 7시 사업 설명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전국의 파트너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전국의 센터에서 2시, 7시에 내 파트너들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겁니다. 한 지역에 딱 머물러 가지고 사업하시게 되면은 이게 만들어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전국의 원데이 세미나에 내 파트너들을 가득 채우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부산에 인맥 있으신 분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산에 인맥 있으시죠? 부산에 인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부산에 보면 부산 드림센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럼 부산 드림센터의 스케줄을 딱 파악하셔가지고 사업 설명회가 언제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 강사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부산의 백스코는 언제 있는지 이런 거 딱 파악해야 되죠. 스폰서가 프로모션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는 리더냐 아니냐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늘 프로모션을 당하느냐 아니면 프로모션을 하느냐, 이 차이로 구분하는 겁니다. 스폰서가 프로모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죠. 이건 누구 사업입니까? 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다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폰서가 프로모션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부산의 일정표는 어디 있어요? 부산의 일정표는 밴드에 있죠. 본인이 찾아보면 되잖아요. 백스코 원데이 세미나는 몇 시에 해요? 누구 와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밴드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내가 부산에 인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손 드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있는 지역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부산에 있는 일정을 딱 뽑으셔가지고 원데이 일정 어디 있는지 딱 보고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에 인맥이 있다 하시는 분, 진해에 인맥이 있다. 그러면 진해 일정을 파악하셔가지고 또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겠죠. 사업 설명회에. 또 창원에 인맥이 있다 하시는 분, 예, 그럼 또 창원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겠죠. 또 안 불러준 센터 또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통영에 인맥이 있다 하시는 분, 통영에 인맥이 있으시죠. 이분들도 통영 스케줄 파악하셔가지고 지역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또 어디 있어요? 거제에서 오셨고, 센터장님들 여기 또 없습니까? 김해는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센터에 있죠. 센터에 있는 스케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지역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다 보면 왜 움직이라고 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거 이해하고 움직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각 지역적으로 막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파트너들이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이 센터에 시스템에 접속이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어떤 조직이 만들어집니까? 큰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내 능력을 벗어난, 내 한계를 벗어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가동이 되는 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판매로 해가지고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큰 부자는 못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장님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한 달에 1억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가동시켜요.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 사람만이 이 큰 조직을 가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A필드가 3년차, 5년차에 왜 속도가 빨라지느냐? 지금은 강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규모가 달라요. 근데 나중에 되면 있죠. 3년차, 5년차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강사가 어느 정도 복제가 돼서 만들어져요. 롤 모델들도 막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에 2시, 7시 강의가 이제 풀로 막 가동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센터가 미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도 나는 한 지역에만 다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역적으로 다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차비 들고 경비 들고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물감을 아껴가지고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아, 돈 되면 근데 한 달에 300, 500 벌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또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 난로 앞에서 네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땔감을 넣어줄게. 이 이야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돼.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돼. 생각하는 것부터. 왜 부자와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이 돌아가는 스폰서들이 움직이고 있는 요 센터의 스케줄들을 다 파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다 따라 붙어야 됩니다. 제가 딱 강의하러 가면 부산에 늘 봤던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산에서도 내려오고 막 창원에서도 내려와서 그렇게 돼야 이게 조직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 가도 스폰서가 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다른 데서 또 일을 하지만 스폰서가 또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벗어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스폰서가 움직이는 쪽으로 빨리빨리 따라 붙으시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걸 이해 못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창원에 왔다. 그러면 창원에 늘 있었던 사람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해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막 가동이 돼버려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맥이 있으신 분들은 아껴두고 꽁꽁 숨겨두고 다음에 갈 때 한번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놓치는 인맥들이 많아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둘째 주, 넷째 주 시스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시스템에 참여되어 있는 참여율이 곧 A필드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하이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뭐냐, 저는 늘 시스템에 대해서만 프로모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 지역에서 시스템 원데이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저희 쪽입니다. 점유율이 높은 거예요. 뭐 부산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율이 높은 게 저희 쪽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시스템 원데이에 참여되는 이 참여율이 그 지역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장님께서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또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걸 올라가게 하는 게 뭡니까? 이거죠. 여기에 프로모션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다 보면 서로 방향이 안 맞아요. 이 방향을 맞추는 것도 시스템이죠. 또 하다 보면 스폰서 파트너끼리 또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 다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안 올 때 오는 게 경쟁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다수 타 라인들 보면은 여기는 많이 참여가 돼요. 근데 어디를 프로모션을 안 하느냐? 여기를 프로모션을 잘 안 합니다. 남들이 프로모션 안 할 때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게 경쟁력이고, 남들이 안 올 때 오는 게 경쟁력입니다. 시스템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ASA 1박 2일 세미나가 있죠. ASA 1박 2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ASA입니다. 지금 1박 2일 세미나 안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네, 1박 2일 세미나에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에이필드의 비전은 그냥 나무 한 그루 정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큰 숲을 볼 수 있는 곳이 ASA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한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느껴져야 사업을 합니다. 느껴져야. 1박 2일 세미나를 갔다 오면 이게 갔다 온 느낌을 얘기하라면 이게 느낌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뭔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ASA의 방향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딱 이 ASA는 한 달을 뛸 수 있는 연료만 딱 충전을 해줘요.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참여를 해요. 참여. 매달 이 AS의 스케줄은 비워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건 기본이고 내 파트너들 얘기로 안내를 하셔야 돼요. AS의 마지막에 우리 신규 사업자들 스피치 할 때 들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우리 엄마 말리고 왔다가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들 말리러 왔다가 아, 이거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는 네트워크 절대 안 할 거라고, 자기는 절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에이필드 알아보고 나서 아, 이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어떤 분들은 한 6개월을 쫓아왔대요. 자기를 AS에 한 번만 가자고, 이거 한 번만 따라가지고 자기는 사업 안 할 거라고 그냥 놀러 오는 김에 그냥 왔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사파이어 승급하면서 이강비사님 에메랄드 됐죠. 그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ASA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ASA에 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여기. 이 과정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SA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게 보면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는 쪽자라고 얘기하죠. 표준말로는 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연탄불에 앉아가지고 왜 그 국자에다가 설탕 녹여가지고 이거 해보셨죠? 설탕을 이렇게 녹일 때쯤 되면 뭘 넣습니까? 소다를 딱 넣는 순간 이게 어떻게 돼요? 부풀어. 갑자기 막 색깔이 바뀌면서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 ASA가 내 조직 성장에 소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ASA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설탕을 녹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탑니다. 탑. ASA가 내 이 조직 성장에 소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프로모션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루비, 사파이어 이상 되시는 리더 사연들은 내 파트너가 몇 명이 참여가 되는지를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몇 명이 오는지. ASA에 참석자 파악합니다 하면은 일주일 전에 막 우왕좌왕합니다.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루비 이상 리더 사연들은 내 파트너가 지금 확정 명단이 몇 명인지, 예상 명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ASA에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여기에 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ASA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사업자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게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자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ASA. 그러면 이 ASA를 통해서 조직 성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ASA를 통해서 조직 성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산이 되면은 사업자 네트워크가 확산이 되고 소비자 네트워크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ASA에. 여기에 내 파트너가 몇 명이 들어오느냐, 이걸 늘 카운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자 네트워크 확산이 되고 소비자 네트워크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 작은 씹어가지고 진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5월 셋째 주에 지금 ASA가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 내 파트너가 몇 명이 들어오느냐, 이거를 늘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몇 명이 들어오느냐, 몇 명을 모시고 갈 거냐, 이 목표를 잡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방향을 맞춰 나가시고, 왜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어떤 이 감정은 48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식어요. 식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자기가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본인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파트너의 생각과 마음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속으로, 규칙성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나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낫죠. 그거는 물리적이고 제도적이고 규칙성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미팅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은 100% 참여한다. 스폰서가 프로모션하는 미팅은 100% 참여를 한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안 와도, 파트너가 안 와도 나도 안 가면 되죠. 스폰서가 안 와도, 파트너가 안 와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간다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참여해야 참여하는 그룹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참여해야 참여하는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 참여를 하셔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개념을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방향성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같은 박자에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리더는 ASA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고,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팀워크와 스폰서십입니다. 사업을 해 나가시다 보면 초기에 이제 이 형성기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이 형성기는 뭐냐? 미션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이렇게 뭔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이 형성기를 지나서 이제 격동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규범 형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행기라는 걸 맞이해요.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옵니까? 격동기가 눈에 들어옵니까? 격동기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수행기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동기라는 건 뭐냐? 이제 미션과 목표가 생기기 시작해요. 스폰서 파트너 역할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뭐냐? 이런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형성기가 또 격동기를 맞이하고 또 다시 형성기,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수행기를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팀워크와 스폰서십이 중요하다. 모든 일 뒤에는 뭐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속에 보니까 미국의 이제 유선전화기 회사인 일렉트릭사라는 회사였어요. 이 호성 공장에서 뭔가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이 뭐냐? 빛의 밝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근데 빛의 밝기에 상관없이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냐? 이게 관계라는 거죠. 거기에 하버드의 연구팀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가 어느 순간 형성이 됐던 겁니다.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친분도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관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도 이런 관계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사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 사업은 절대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이런 곡선을 타고 성장합니다. 이게 다 그래요. 그러면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안 될 때가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잘 될 때가 있다. 그리고 라인 전체를 보면 또 어떤 라인이 좀 치고 가다가 또 약간 주춤할 때가 있어요. 또 주춤하다가 어떤 라인이 또 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성장을 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잘 될 때는 서로 하하호호합니다. 스폰서가 좀 부족해도, 스폰서가 좀 안 도와줘도, 파트너가 또 부족해도, 심지어 파트너가 진짜 찐따 같아도 잘 될 때는 이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딱 꺾이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딱 꺾일 때, 이때 문제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스폰서가 어떠고 저떠고 스폰서가 안 도와주니, 스폰서가 한 라인을 안 내려주고, 파트너는 저 파트너들은 진짜 저기는 진짜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파트너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때부터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조직 성장의 핵심입니다.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돼버리게 되면 조직은 또 성장합니다. 짧은 격동기를 맞이하고 조직은 또 성장해요. 그래서 이때 스폰서십,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된다. 어떤 조직이든 질서와 규율이 없는 조직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스폰서가 잘못하면 엄청난 실책입니다. 파트너가 잘못하면 아우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파트너 물고 빨고 파트너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맞춰집니까? 파트너로가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폰서는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스폰서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보를 그냥 빨리 받은 겁니다. 근데 스폰서랑 권위를 앞세워서 뭔가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스폰서십, 파트너십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폰서십이라는 건 뭐냐? 스폰서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팔로워십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 이끌기 위해서는 잘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다른 말로는 팔로워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어떤 사람이냐? 스폰서는 나 때문에 돈 벌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밥 사야 되고 술 사야 되고 행사비도 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스폰서는 어떤 사람들은 5분 대기 준 줄 알아요. 아 근데 오늘 누구 정보 줘야 되는데 빨리 넘어오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폰서 5분 대기주 아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라인 안 내려주냐, 나 플래티넘 안 보내주냐. 아니 플래티넘을 왜 그 사람을 보내줍니까? 안 그래요? 스폰서를 공으로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지금은 요 포지션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스폰서를 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이 됩니다. 스폰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나에게 정보를 주신 고마운 분, 감사한 분,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믿어주고 최소한 기대하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정보를 준 고마운 분 아닙니까? 맞잖아요. A필드라는 정보를 줬고 이 타이밍에 정보를 주신 겁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대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게 돼요? 막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스폰서가 이게 문제고 이렇고 우리 스폰서는 뭐 설명도 잘 못하고 우리 스폰서는 쫀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단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거기에 막 집착해 나가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불만, 불평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막 증폭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무너지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스폰서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봐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스폰서 하나하나 막 다 평가하면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렇고 쫙 평가합니다. 그런 분들 나중에 딱 되면 있죠. 본인이 도마리로 딱 올라갑니다. 이 스폰서는 신이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의 장점만 보시고 내 조직을 키워나가는 데는 스폰서의 단점을 활용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사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내 걸로 만들어 나가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도 단점이 있으면 나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 인간관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충풍추상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충풍추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대할 때는 정말 따뜻한 봄바람처럼 돼요.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한대요. 난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난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남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차가운 가을바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차가운 서리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나를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주 차갑게 대하셔야 됩니다. 남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스폰서는 나에게 정보를 좀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스폰서십을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가 뭐냐? 예스입니다. 시스템을 가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장님께서 예스라고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혹시나 트레이너를 해보신 분, 아니면 뭐 코치나 아니면 어디 영업 조직을 관리해봤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좋아요? 깨끗한 사람이 좋잖아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가르쳐도 잘 되지 않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야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60km 막 이런 공도 막 치고 했습니다. 근데 골프공 쪼개난 거, 야구공보다 작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 내가 이거 하나 못 치겠나 싶어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A필드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시스템을 가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예스라고 하고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밖에 맥도날드 아시죠?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거죠. 이 맥도날드도 보면은 맥도날드만의 시스템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맥도날드의 더블 불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맛있죠? 네. 좀 달콤하고. 근데 여기에 매콤한 소스를 넣어가지고 매콤한 더블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본인이 소스를 만들어서 맥도날드에서 팔면 돼요, 안 돼요? 요 동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오네. 맥도날드 장난감 말고 다른 거 하나 런칭해가지고 요 장난감 좀 팔아봐야지. 그래서 좀 수익을 만들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합니다.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고 점심때 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 밥을 팔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맥도날드는 뭐가 됩니까? 막도날드가 됩니다. 스타벅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밥스가 됩니다. 시스템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시스템. 사장님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라인에는 내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스폰서의 생각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조직이 성장합니다. 시스템을 가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여기 갑시다. 사장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이거보다는 이게 낫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쪽으로 우리 뭐 어디로 갑시다 하면 아니 그거 가는 거보다 오늘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더 낫죠.
이거 그때부터 뭐가 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스폰서는 어느 순간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시스템을 가이드 하지를 않아.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일에 예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가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예스하고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방향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의 어떤 자세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하죠. 호칭은 스폰서님이라고, 스폰서는 스폰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는 사장님이라고 얘기하고 형제라인 또 사장님이죠. 이 스폰서십의 어떤 체계를 잡기 위해서 스폰서는 그냥 스폰서님이라는 호칭으로 통일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좀 통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폰서도 뭐 존경까지는 안 바랍니다. 적어도 존중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선배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존중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소 첫날 밤에 저는 자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비역들이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앞이 캄캄한데 이 생활을 앞으로 2년 이상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에이필드에 입문하셨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사업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스폰서들이 존경스러울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게 안 느껴져요. 근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존경스러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적어도 존중은 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업 하시다 보면은 스폰서 이름만 부르는데도 목이 메일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적어도 뭡니까? 존중은 하자. 존중은 하자. 그리고 저희 문화는 더치페이 문화죠. 더치페이 문화입니다. 스폰서가 밥을 사면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뭐예요? 더치페이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더치페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늘 한결같은 성공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한결같은. 나중에 이 사업 하다 보면 처음에는 스폰서 파트너끼리 많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스폰서는 파트너가 많아집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를 잡아야 되고 누군가를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늘 한결같은 성공 의지를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왔다가 안 왔다가 자기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늘 한결같이 이 시스템 속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 또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쪽팔려서 자존심 상해서 또 이 시스템에서 멀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결같이 오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빨리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죠. 속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필드에서 빠르게 결과를 만드시는 분들은 과거에 다 대가집을 하신 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다 5년, 10년 이상씩 대가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대가집을 한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막 비교하시면서 자학하고 행사 가면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동기부패가 돼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여기에 한결같이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스폰서하고 이렇게 늘 커뮤니케이션이 되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상담, 보고, 대화라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한 발 한 발 딛기 전에 스폰서하고 늘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서로 보고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좀 업무적인 얘기가 아니라 서로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사업하다 보면은 이까지 꽉 찰 때가 옵니다. 꽉 차요. 이게 꽉 찰 때가 오면은 누군가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파트너를 잡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파트너를 잡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파트너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밑으로 토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토해야 돼요? 위로. 스폰서하고. 그 스폰서도 이 사람은 지금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대화가 필요한 거구나. 그럼 스폰서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그래.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항상 최고의 카운셀링은 뭐냐? 돌아가는 이 파트너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 편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돌아가면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답을 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들어주면. 이런 소통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나는 누구랑 소통을 하느냐? 내 스폰서가. 이게 없으면 어느 순간 꽉 차가지고 이게 꽉 차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랑 늘 소통을 하느냐? 내가 늘 이 커뮤니케이션에 연결고리가 있다면 나도 내 파트너에 또 그런 연결고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서로 이런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뭐 참석자 인원 파악합니다 하면은 이게 순식간에 쫙 밑에서부터 훑어가지고 수시간에 이렇게 파악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뭐냐?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참석자 파악합니다 하면 오늘 또 파악이 안 되고 내일 또 파악이 안 되고 모레도 파악이 안 돼. 이런 라인은 어떤 거예요?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디가 사업이 잘 돼요? 밑에까지 훑어서 뭔가 참석자가 빨리빨리 파악이 되는 라인들이 소통이 잘 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대화가 없다. 조용해요. 테이블에 보면. 이 라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로 막 화기애애하다. 그런 조직들은 팀워크가 좋은 겁니다. 절대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닙니다. 무슨 소식이 없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스폰서 파트너끼리 상담, 보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스폰서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성장을 해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시더라도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한 3개월만 딱 더 해보고 아니면 저 안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직급 안 되면 저는 이제 그만둘 겁니다. 이건 협박이죠. 또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근데 카톡으로는 절대로 감정을 표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카톡은 두고두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은 그냥 듣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카톡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이런 감정 표현들을 하지 마세요. 스폰서가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충격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스폰서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사장님 이거 좀 고치세요. 이런 거는 상처죠. 이런 표현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표현들은 하시지 마시고 서로 좀 원활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스폰서를 중심으로 우리 사업은 성장합니다. 스폰서가 지식, 경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일단 초보 사업자분들은 내가 설명하면 안 들어줘. 근데 스폰서를 연결할 때는 입 다물고 듣고 있죠. 네. 거기서부터가 뭐예요? 지식, 경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폰서의 지식, 경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져요. 나를 프로모션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뭐냐? 스폰서를 프로모션합니다. 스폰서를 대단하고 멋진 리더로 만드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나를 프로모션하는 사람보다 스폰서를 더 대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현명한 사람은 뭐냐? 파트너를 대단하게 만드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면 좋은 거예요? 스타 메이커가 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내가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스타가 되는 것보다 스타 메이커가 낫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십은 달라요. 내가 산이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늘 우뚝 서는 사람, 나를 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잘라냅니다. 산이 되는 리더십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십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죠. 다. 썩은 물이든 똥물이든 그냥 다 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되면 조직이 커지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이 조직의 리더가 누군지도 몰라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다 포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하는 리더십은 한계가 있습니다. 스폰서를 더 올리셔야 됩니다. 이 지식, 경험, 영향력을 활용해서 내 조직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폰서에 대해서 늘 어떻게 됩니까? 에디파이 하셔야 되겠죠. 에디파이. 늘 칭찬과 프로모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데 가보면은 이미 강의도 안 했는데 눈빛이 막 초롱초롱한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뭡니까? 이미 이 에디파이어 프로모션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저는 누구? 저 사람은 누구지? 막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이미 프로모션이 안 되는 겁니다. 늘 그렇게 칭찬과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어떤 남자분이 이 와이프를 늘 욕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 어떠고 저떠고 이게 문제가 저렇고 어느 순간 집사람이 두둥하고 나타났어요. 병실의 분위기가 얼마나 욕을 해놨습니까? 얼마나 욕을 해놨으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줘도 고개 다 돌리고. 스폰서를 에디파이를 하셔야 돼요. 스폰서. 진짜 최고의 팔로워는 이 스폰서의 멘탈까지도 관리해요. 스폰서의 정신세계까지 관리해요. 이 스폰서를 늘 동기부여를 시켜놓습니다. 왜? 이 스폰서의 지식, 경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폰서를 늘 동기부여 시키는 이 영향력으로 내 조직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스폰서가 어떠고 저떠고 쫀쫀하고 무엇이 어떠고 안 도와주고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스폰서를 키워. 스폰서의 멘탈까지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습니다. 스폰서의 영혼까지 다 갈고 스폰서를 뭐 힘들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면 내 사업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이끌려면 어떻게 돼요? 잘 따르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 막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트워크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가르침을 본인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사업은 스폰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이다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스폰서십이라는 체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스폰서십으로 조직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성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성장을 리더십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뭐냐? 파트너십입니다. 이 파트너십이라는 건 뭐예요? 파트너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트너는 내 밑에 사람 아니죠? 내 부하 직원 아니죠?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VVIP 고객입니다. 고객이 내가 오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와. 강의 들으라고 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강의 들어. 올 때마다 또 손님을 데리고 와. 그러면 VIP 고객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절대 내 밑에 사람이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동반자예요. 어쩌면 내 가족 이상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을 만드는 첫 번째는 뭐냐? 솔선수범입니다. 이 리더십의 기본이 뭐예요? 솔선수범이죠. 파트너 보고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강의 들으세요 하고 본인을 밖에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강의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듣는 거. 요게 솔선수범이에요. 이게 복제의 시작입니다. 내가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몸소. 늘 솔선수범하는 스폰서한테는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는 지시, 명령, 강제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시, 명령, 강제성으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동물을 잡을 때도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토끼는 길을 잡아야 되죠. 닭은 날개를 잡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죠. 사람은 어디를 잡습니까? 멱살을 잡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그다음에 파트너한테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진짜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지시, 명령, 강제성으로 조직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여서 리더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움직여서. 아시겠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의 기본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스폰서십과 파트너십에 대한 이런 질서와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 성장합니다. 이 조직이 이 규범 형성기와 수행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강의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맞아. 아 내 파트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요거 강의할 때는 그래 맞아. 스폰서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스폰서한테, 내가 파트너한테 이렇게 생각하죠. 스폰서십, 파트너십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뭐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스폰서가 늘 같은 센터에 있다고 해서,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거 도와주는 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늘 감사함을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멀리서 후원 왔어요. 그러면 돌아가는 그 스폰서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스폰서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라도 함께 하러 갑시다. 그럼 밥이라도 한 끼 뭐 대접을 한다는 내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돌아가는 스폰서한테 아 스폰서님 오늘 시간 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오늘 미팅이 잘 돼서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제가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감동이라는 게 거창하고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열심히 후원하고 있는 파트너한테 내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감동 아닙니까? 이 스폰서 파트너끼리 이런 것들,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께서 이게 아주 끈끈한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끈끈한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서로 상처 주고 마음 상하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서로 간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APD의 비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설령 AP보다 더 강력한 회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비전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그래서 오늘부터 스폰서 파트너끼리 서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서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APL의 문화는 어떤 조직보다 훨씬 더 높겠죠? 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증의 법칙은 회사 상품 보상 플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배증의 법칙은 팀워크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성장이 안 되는 모든 원인들도 팀워크가 있습니다. 소통 안 했다면 소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 나가시면은 아마 많은 어떤 결과치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월달에 두 가지의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ASA입니다. 두 번째가 대전 비전 컨퍼런스입니다.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갖춰서 ASA도 많이 활용하시고 특히 비전 컨퍼런스는 평일에 있어요. 평일에 혹시 구독자분들도 월차를 쓸 수 있으면은 월차를 좀 쓰셔가지고 컨벤션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비전들을 이제 APLD가 쏟아낼 겁니다. 우리 비댄스 피로사 신상품도 소개할 거고 지금 뭐 글로벌 사업이라든지 쇼핑몰도 이제 리뉴얼되는 것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R2 또 디자인 리뉴얼되는 부분들도 그때 다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에 저희가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어떤 부정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